이 문제들이 제가 뭐 어디 사설에서 긁어 온 게 아니라 바로 작년 수능 완성 문제, 즉 연계교재 문제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 있어야 수능을 볼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자, 1번 문제랑 2번 문제 둘 다 괜찮고 특히 1번 문제가 좀 더 생각할 게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꼼꼼하게 나 진짜 내가 수능에서 푼다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각각 이거 하나가 하나의 행성만을 거느린 두 개의 외계 행성계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행성 하나씩 있단 말이요. 근데 얘가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서 원궤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A, B가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체크해야 될 건 뭐죠? 가 그림에서 지구 방향이죠. 지구 방향.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지구 방향이라는 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저쪽에 관측자가 있다라는 거니까 눈알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장 더 읽기 전에 항상 상황을 최대한 분석을 하고 가시라니까.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별이야 행성이야? 문제에서 별이라 했습니다. 글자 잘 읽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행성으로 하면 문제 어떻게 돼야 될까? 반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인지 행성인지 체크를 하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A는 뭐래요? 별이죠.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써놔. 이 별이라는 글자 쓰는데 몇 초 걸려요? 1초 정도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항상 써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검토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그럼 이 별은 우리한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지. 접근하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접근하는 거니까 청색편이고 그리고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겠죠. 이거는 개념이지. 똑같은 짓을 여기서도 하면 참 좋겠다. 그죠? 여기서 보니까 별은 이번에 뭐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부터 멀어지고 있죠. 오케이. 천천히 하는겨. 멀어진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후퇴라고 하고 무슨 편이? 적색편이라고 하죠. 그럼 시선 속도는 플러스. 또 우리가 여기서 좀 보이는 거, 이 가자료에서 보이는 게 또 뭐가 있죠? 여기 보여지. LA랑 LB가 써여 있는데 뭐가 더 커요? 보이는 대로 LB가 더 크잖아.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참 좋겠죠? 됐지? 그 다음에 가자료 해석은 끝난 것 같으니까 나로 갑시다. 나는 요거는 가일 때 요때 관측한 A, B 이 별들의 흡수선 위치를 나타낸 거래요. LA, LB는 각각 공전궤도 반지름이고요. 근데 우린 아까 대소 비교를 해놨어. 그리고 두 개가 좀 공전하는 속도의 크기는 같다. 이런 문장을 괜히 줬을까요? 쓰라고 좋겠죠. 되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혹시 여기 막대기 왔다 갔다 해요? 목소리 들어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분석을 끝냈어요. A, B를. A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접근. 편이량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기준 파장보다 짧은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A는 봐봐요. 파장이 기준 파장에서 이쪽으로 체크돼 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A는 뭐 해야 된다고? 청색편이 짧은 파장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준 파장보다 요 파장이 짧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파장을 짧게 그린 거지. 저쪽으로 가면 파장을 길게 그린 거고. 그쵸?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죠? B도 마찬가지죠. B는 뭐 하죠? 우리로부터 멀어지니까 후퇴하는 적색편이니까 기준 파장보다 긴 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왼쪽이 길어지는 거야, 파장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문제를 준 거지. 그래서 이쪽은 긴 파장.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보여요? 잘 모르겠지? 공전 주기? 갑자기 공전 주기를 물어보네. 공전 주기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전 주기잖아요. 어씨. 어떻게 해야 될까? 공전 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 속도는 같은데 반지름이 달라. 자, A는요
LA가 작잖아.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 이 원은 어떨까요? B에 비해서 작은 궤도를 돌겠죠. 그지? 근데 둘이 어떻다 그랬어요? 도는 속도는? 같다 그랬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전 주기는? 아까 저식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얘가 더 짧으니까 얘가 덜 돌아도 되는데 둘이 도는 속도는 같다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누가 더 짧은 거죠? A가 짧은 거죠. 덜 돌아도 되는 A가 짧은 거지. A가 짧다 정답. 그러면은 일단은 2번, 4번 날아가죠. 니은. 나에서 흡수선의 파장은 누가 더 길어요? 누가 더 길어야 돼? A가 더 길어야 돼? B가 더 길어야 돼? 왜 B가 더 길어야 돼요? B는 후퇴하는 적색편이니까. 이거는 뭐로 페이크 거는 거죠? 이 축이 뒤집혀 있는 걸로 페이크 거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A가 긴 게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땡. 그러면은 답은 벌써 나왔는데? 이거 답을 왜 못 푼 거냐라는 거지. 일단은 틀린 사람들 다 반성해야 되죠. 제일 어려운 디귿 건드리지도 않아도 다 나오는데 그 말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기억 니은도 해결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지. 근데 왜 자만하냐 이거야. 그죠? 마지막 포인트는 디귿입니다. 뭐야? A의 공전 궤도면이 이 녀석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자, 지금 둘이 공전 속도는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 근데 A의 위치도 그렇고 B의 위치도 그렇고 얘네들이 공전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각자 자기 궤도에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의 공전 속도가 있을 텐데 그 공전 속도를 우리가 눈으로 시선 속도 분석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읽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A의 위치도 그렇고 B의 위치도 그렇고 이때의 시선 속도 값은 뭐와 동일한 위치죠? 공전 속도랑 동일해. 예를 들면은 이런 위치에 있으면 그게 벡터 분해가 일어나서 제 공전 속도가 오롯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지금 A도 우리가 보는 거에 수직한 위치에서 완벽하게 접근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곳에서 수직한 위치에서 완벽하게 후퇴하고 있으니까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요 도플러 효과에 들어오는 속도는 걔의 공전 속도랑 동일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뭘 했어요? 공전 속도가 같다 그랬는데 A는 그 속도가 어때요? 편이량이 작잖아. B는 편이량이 크죠.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둘이 도는 속도는 같은데 A는 그 속도가 다 들어오지 않고 B는 조금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가 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A가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전 속도가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A에서 관측한 요 도플러 파장에 의한 속도는 이거에서 돌고 있는 최대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공전 속도가 다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건 A의 궤도가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 정도 사고 과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코멘트 있나요? 없으면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참 애매모호해요. 이 문제가 과연 교육과정인가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일축하죠. 왜냐면 수능 완성에 나와 있으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판단했는 건데 원래 옛날에는 얘가 G2에 있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 수식화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얘를 배우진 않죠. 근데 문제에서는 또 내고 있어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지 뭐.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인데요. 지금 이 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죠, A는? 그치,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구할 수 있죠. 오케이? BC는 여러분 수식화하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수식화할 생각 안 하고 바로 일단 문제로 갔겠지? 행성의 반지름이 절반이 되고 공전 주기는 2배가 된다 했을 때 어떻게 바뀔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A는 현재 4분의 1배로 작아진다.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은 지금 중심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요 분모는 날려줘도 되고 반지름이 2분의 1배 됐으니까 요거는 2분의 1배 되니까
1제곱분의 2분의 1제곱은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배로 작아지는 거 여기까지 잘해.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두 개 날아가죠. 1, 3, 5 중에 하나야. C분의 B의 값은 현재보다 작아지느냐. 이게 문제죠. 참 이게 반지름 작아지고 공전주기도 작아지고 막 느낌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넘어가. B기간 동안. B기간은 무슨 기간이죠? 요 기간은? 그치 막 별이 있는데 그 앞에 행성이 막 가려면서 들어오고 있을 때죠. 우리가 아래에서 본다 가정했을 때 별이 이렇게 있고 그냥 반시계로 돈다 가정하고 행성이 이렇게 오다가 막 가리고 있을 때겠죠. 요쪽. 그러면은 별은 뭐하고 있을까? 막 조금 뒤로 가고 있겠지. 그러면 지구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고 있겠죠. 그죠? 맞지? 잘 풀고 있죠. 이거 다 못 보면. 그럼 이제 문제는 기역 디귿이냐 기니디냐가 됩니다. 일단 어쨌든 여러분이 50% 확률까지는 왔으니까 뭐 그거는 땡큐지. 근데 결국엔 제대로 풀려면 B랑 C를 결국에는 수식화를 좀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지금 B는요. 상상을 해봐. 여기 별이에요. 별이고 또로도로도 또 행성이 가기 시작해요. 언제 B가 시작될까? 똑똑똑 가다가 딱 여기가 딱 이제 B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딱 요 시점이지. 근데 B가 여기서부터 들어갈 거야. 이렇게 들어가다가 언제까지? 다 들어가. 딱 요때까지죠. B에 배때기가 들어갔다가 B의 등판으로 딱 닫을 때까지가 행성에 요게 B죠. 요게 B. C는 뭐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애가 쫑쫑쫑쫑쫑쫑쫑 가다가 딱 여기죠. 여기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니까 딱 요 상태. 요 상태가 딱 C죠. 한번 해볼게요. 행성에 잠깐만, 내 식을 잘 써야 되는데 R 행성이랑 V 행성, 오케이. 행성의 반지름을 R 행성이라고 하고 행성의 공전 속도를 V 행성이라 할게요. 괜찮죠? 그때 우리가 이 B라는 것을 수식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B도 C도 뭐에 해당하는 거죠?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B기간 동안 얼만큼 이동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B기간 동안 이동해야 되는 거는 뭐죠? B기간 동안 이동해야 되는 거는 행성이 딱 배때기가 닿아서 슉 들어갈 때까지죠.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는 결국에는 딱 이 행성의 사이즈만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2 곱하기 R 행성, 즉 행성의 지름만큼 이동합니다. 그거를 V 행성, 얘의 공전 속도로 나눠주면 그동안의 시간인 B가 나오죠. 괜찮지? C 해볼까요, C? C는 딱 들어온 다음에 쭉 가서 나가기 직전까지, 요때까지죠. 그럼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지점을 보면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만큼을 이동해야 돼요. 즉 별의 사이즈에서 행성의 사이즈만큼 빼주면 이동해야 될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R 별에서 2 곱하기 R 행성을 빼주는 게 저 파란색 거리가 되는데 이때 행성의 공전 속도는 똑같을 테니까 나눠주면은 C가 나오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C분의 B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가 날아가죠 일단? V 행성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속도는 사실은 알파가 아니게 되고 요 거지 같은 식을 정리하면 이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R 별 빼기 R 행 분의 R 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은 2분의 1, 행성 반지름은 2분의 1. 얘가 2분의 1로 줄어요. 얘도 2분의 1로 줄어요. 뭔가 이상한데? 식이 좀 이상한데? 맞나? 맞게 했나? 잠시만요. R별 R행 맞는데?
아, 맞네, 맞네, 맞네. 뭐야. 아, 맞네, 맞네. 쏘리, 맞네요. R 행성이 2분의 1로 줄죠? 여기서 R 행성이 2분의 1로 주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빠지는 게 줄었으니까 분모는 커졌죠. 분자는 작아졌죠. 그러니까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졌으니까 C분의 B는 작아지는 게 맞죠. 다 해놓고 옳았네요. 5번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버 쌈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능 완성 답지를 펼치거나 아니면 강의 해설 영상을 보셔도 결국에는 이거를 수식화해서 이렇게 풀거든요. 네, 요거를 요구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갔다 나중에 마지막에 보세요. 네. 그쵸? 약간 수능 완성은 조금 사설틱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1번. 얘네는 뭐 쉬워서 수습 풀죠. 자, 외계 행성계의 중심별 ABC로부터 생명 가능지대 안쪽의 경계랑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입니다. ABC는 주결성이에요. 별표 쳐야겠죠. 자, 생명 가능지대 같은 경우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뒤로 밀리고 폭은 커지죠? 그래서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 제 앞쪽에서 맞이하고 있는 친구가 광도가 작은 거겠지. A랑 B 중에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도 많이 밀려나 있는 친구는 더 광도가 큰 거일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0.6에서 0.8이니까 폭은 여기다 폭을 써주시면 0.2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A보다 확실히 광도가 크니까 0.2보다는 커야 돼요, 폭이. 그러면 1.4에다가 0.2보다 큰 숫자를 더해주면은 1.6보다 큰 숫자 뭔가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근데 생명 가능지대가 끝나는 지점이 얘랑 똑같네요. 그러면 B가 시작되는 곳이 생명 가능지대가 1.4, 1.6 이렇게 될 거고 C 같은 경우는 끝나는 지점이 1.4니까 요 앞쪽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C의 광도는 B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작은 거를 알 수 있죠. 끝나는 곳이 B의 시작점이라는 건 얘는 훨씬 앞쪽에 생명 가능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죠. B가 크다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중심별로부터 1.3A U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A 같은 경우는 0.6부터 0.8이라 1.3이면 이미 없어. 이미 바깥이야. A는 안 돼. B 같은 경우도 1.3이면은 생명 가능지대보다 앞쪽이야. 근데 그래서 안 돼. C 같은 경우는 1.4에서 닫아주니까 이 안에 1.3 여기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가장 높은 거지 A가 가장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디귿 기억 빼기 1.4는 뭘 말하는 거죠? 생명 가능지대 폭 말하는 거죠. 1.4 빼기 니은은 뭐 말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생명 가능지대 폭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 비교해 달라는 건데 B의 폭과 C의 폭 중에 누가 크냐? 결국에는 B의 광도랑 C의 광도 중에 누가 크냐 하죠. 누가 아까 크다 그랬죠? B가 크다 했어요. 그러니까 B의 광도가 크니까 B의 폭도 커서 저 괴랄하게 생긴 숫자도 큰 거다. 이게 쉽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고. 4번 마지막입니다. 네 문제밖에 없어. 중심별 X랑 여기 별이구나. 별 이렇게 써놓고 시작. 행성 A, B로 하나, 둘. 얘네는 행성이구나. 행성. 외계행성기가 있는데 두 개의 얘네의 위치가 있는데 시기가 달라요. 그때 생명 가능지대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지금 T1일 때 생명 가능지대는 요거랍니다. T2일 때는 이렇게 바뀌었어. 뭐 T1, T2일지 T2, T1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뭘 비교할 수 있죠? T1 시기의 별의 강도랑 T2 시기의 별의 강도 비교할 수 있죠. 뭐가 더 크게? 언제가 더 크게? T2가 크겠죠? 왜냐면은 더 별에서부터 뒤로 밀려났고 폭도 더 넓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X의 광도는 T1일 때가 작은 거죠. 맞고. A의 표면 온도는 T1일 때가 높냐? T1일 때는 A가 어디에 있냐면 T1일 때는 생명 가능지대의 끝자락에 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럼 표면온도는 T1일 때가 더 낮겠죠. 뒤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B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T1일 때는 B는 생명가능지대 바깥에 있어요. T2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T1일 때는 높지 않다. 얘는 뭐 쉽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이 되게 좋은 문제니까 1번, 2번 두 개 복습 잘 하시고 수능 완성은 뭐 이렇게 되면 13강은 끝! 고생하셨습니다.